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이렇게 광복 전후 이순신 선양과 표준영정의 봉안, 이런 주제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제 영웅에 대해 현창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권의 체제 유지와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국민들의 의식과 정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영웅의 삶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작업인데요. 이제 국민들 하여금 영웅의 삶과 정신을 내면화시키고, 국민들을 국가와 연결시키고 동원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웅에 대한 기념 문화가 국가에 의해서 제도화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기념회가 발족된다든지, 또 사당을 건립한다든지, 동상을 제작한다든지, 교과서에다가 영웅의 전설과 에피소드를 수록한다든지, 화폐의 모델이 된다든지, 초상화를 제작한다든지, 기념관을 건설한다든지, 기념비를 제작하고, 우표를 발행하고, 기념 노래를 제작하고, 연극과 영화를 제작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기념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념 사업은 시종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 기관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1945년 광복 직후부터 제1공화국 기간 중에 있었던 이순신에 대한 선양 양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선양 사업이 일어난 배경, 또 이순신 상이 형성된 배경, 의미, 그리고 현충사에 봉안되는 그 표준영정, 그것의 어떤 그 봉안 절차와 표준영정으로 지정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순신 선양의 배경을 보면요, 광복 직후의 이 정치적 상황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복이 바로 됐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의 그런 어떤 원한이 남아 있죠. 그래서 왜적을 몰아낸 민족의 수호자 이순신을 탈식민의 표상화로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6.25 전쟁이 발발하죠. 이것은 전쟁 영웅 이순신을 다시 한번 환기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탈식민의 표상은 반일 민족주의와 연결되고, 전쟁 영웅으로서 표상은 극우 반공주의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은 자신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반일 민족주의와 극우 반공주의를 공고히 하는데 이순신을 활용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은 대중들의 의식 속에 내재된 이순신의 표상을 적극 활용하는데요. 대중들의 의식 속에는 애국 계몽기 이후에 이순신이라는 국가 애국 영웅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이런 자기네 정권에 이제 합리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또 그런 방법 있는 반면에 또 하나, 한일 관계가 이제 개선이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이제 나타난 그런 사건을 가지고 반일 운동을 전개하는데 여기에도 이순신을 이제 대입시키죠. 그래서 1952년 4월 28일부터 이렇게 이제 쭉 그 한일 회담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여태까지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1951년 10월 20일에 이렇게 한일 회담이 있었는데, 이때 그 치바 망언이라고 일본의 수석 대표가 한국에 화해할 게 없다,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망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구보타 망언이 있어가지고 또 1953년 10월에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 시기 동안 근대화 시켜준 비용에 대해서 역청구권을 주장하고, 일본이 아니었으면 한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점령돼서 더 비참한 상태에 놓였을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 반일 운동을 이제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이제 1956년에 7월 달에 해군 제1선거 준공식에 참석해서 연설을 하는데요. 이 선거라는 것은 이제 배를 수리하는 시설이죠. 이제 이것을 이제 선거하는 기념으로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내용 보면은 일본은 한국 재산의 85%가 저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가 남북을 통일해서 일본이 다시는 한국의 야심을 못 갖게 하는 것이 우리 국군의 맹세고 또 일치된 결심이다. 우리는 진해를 크게 잘 만들어 놓아야 되겠으며,
과거 진해에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으로 일본 해군을 침몰시켜서 다 함몰케 하였던 것이니 우리는 이제 다시 이순신 장군의 기상을 생각해서 이것을 지켜나가도록 힘써야만 할 것이다. 뭐 이 내용은 좋은데 진해에서 언제 거북선으로 일본을 물리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는 좀 새롭게 뭐 얘기한 건지 그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순신을 이제 드러내 가지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반일 정서에 힘입어서 반공 이데올로기를 반일 이데올로기에 결합시키는 역사적 소재로 이순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반공주의자들이 뭐 국론을 분열하면 또 제2의 임진왜란이 올 수 있다. 일본의 군국자들이 공산주의자들과 합작해서 또다시 침략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인으로 하여금 스탈린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게 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정권의 국가 이데올로기 정책 속에서 이순신은 국토의 신으로 이제 부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그러한 이순신 선양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구를 만드는데 바로 이충무공 기념사업회입니다. 이것이 1948년 12월 19일에 이제 발효가 되는데요. 언론에 보면 그때 이제 이 발효 취지를 잘 설명해 놨습니다. 보면 이 해가 1948년이죠. 충무공이 혼자서 왜적을 물리친 지 만 350년이요. 공이 최후의 노량대해전에서 전문하신 날이 그해 11월 19일. 이때 양력으로 12월 19일이거든요. 지금 오늘 이제 그 당시에 여기 1948년. 그래서 이 날을 이제 기념하는데 밑에 보면 어느덧 우리는 외적 없는 이 땅을 본 지도 4년. 삼천리 흙 안할 물 한 방울이 충무공의 기념 아닌 것이 없는 오늘 공의 위협을 영원히 기념코자 뭐 이런 취지에서 발해식을 거행하는데 이제 1부, 2부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발해식은 이제 그 신익희 씨를 이제 자장을 해가지고 안호상 이제 문교부 장관이 충무공 정신을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합니다. 민족적 자주 독립의 정신, 과학 정신, 경제적 자주 정신 이렇게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예사를 하고 그 다음 제2부 이제 기념 강연을 하는데 이제 세 분이 강의를 합니다. 한 분은 이충무공 일생, 한 분은 외란 전후의 사회 정세, 또 한 분은 외란의 경과 일반 이렇게 하고 사업회 주요 임원은 회장에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이범석 국무총리 비롯해가지고 쭉 하고 합해서 22명이 이사로 편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순신 선양 활동이 전개되는데요. 제가 이제 자료집에는 있지만은 거기 충무공 기념 사업회가 발효되는 해 그 이전에까지의 어떤 선양 활동을 뺐습니다. 그건 자료집 참고하시고요. 자, 이순신 선양 활동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승만이 이제 이순신 전적지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1949년 4월 26일에 진해에서 한산섬을 갔다가 통영 갑니다. 그래서 통영 충렬사에 가서 참배하고 서당 뜰 앞에 소나무 한 그루를 기념 식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순신 선양 활동을 전개하는데요. 이제 49년 12월 달에 발해를 했던 충무공 기념 사업회가 1950년 3월에 이제 법인 조직으로 단일화됩니다. 그래서 각종 기념 사업을 주도를 하죠. 그래서 50년 4월에 국립극장에서 이충무공 탄신 기념식을 거행하고 51년도에는 기념사업에서 민족의 태양을 발견하고 8월 달에는 온양 역전에 이충무공 기념 비각을 건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 와중에도 진해에서 이순신 농장 개막식이 있고 하여간 동상과 기념비 제작은 1950년대 내내 지속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1959년에는 정부에서 난중일기만 이제 국보 76호로 지정되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교과서 속에서 이순신을 주인공으로 이제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57년 10월에 학도 호국 단원들을 대상으로 이승만이 연설하는데 학생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이순신 같은 분이 나오길 바란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기도 합니다. 충무공 일대기를 영화를 만들고 52년 4월에는 임진왜란 6주년 기념식이 전국 각지에서 거행됩니다. 그 다음에 김영수 작 가극 이순신이 여러 곳에서 상영이 되고
서례시기가 이제 난중일기 초를 발간하고요. 이순신 전첩비 건립합니다. 그리고 이순신 영정 제작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그다음 해군도 별도로 또 이순신 선양을 합니다. 1947년 2월에 300톤급의 경비정을 이제 건조를 하고 이것을 충무공호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런데 해군의 경우에는 충무공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좀 차별하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한 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임진란 육주과 기념 성웅 이순신을 제작하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총천연색 슬라이드 작품입니다. 이게 코주부라는 별명을 알려진 그 김용환 화백이 이제 그리는데 이 사파는 1958년에 16mm 영화로 제작됩니다. 그래서 원작은 이현상, 각색 이주홍인데 충무공 기념사업회에서 고정하고 한국교재영화연구소에 제작했는데 총 도파는 165컷입니다. 전쟁 상황으로 군사적 영웅이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 시기를 거치면서 대중들은 더욱 강렬하게 이순신에 대해서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무공 기념사업회는 광복 이후 이순신 기념에 직접 개입하고 이순신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데 주력합니다. 그래서 국가에 의해서 행해지는 각종 기념사업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를 했고 이후 이순신의 기념이 체계화할 수 있는 터전을 닦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순신 상의 제작입니다. 이순신 상을 제작하는데 광복 이전에 이순신 영정을 제작하는데 우리가 그 전에 영정은 참 많습니다. 많은데 작가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작가가 밝혀진 최초의 이순신 영정은 안중식이가 그린 한산충부입니다. 이게 1918년도에 그린 이순신 초상화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전립을 쓴 구금복 차림에 근데 어울리지 않는 불화 신장사 같은 이게 망토를 어깨에 두드리고 있는 게 이게 좀 애매하다 하는 이제 그런 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우석이가 1929년에 출품한 제8회 조선미술전람회 출품한 이충무공 복식은 구금복 차림으로 이제 있고 화면 속에 이순신은 왼쪽 허리에 칼을 차고 오른손에는 지휘금을 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본 무사의 초상화를 연상시키는 그런 구도다. 이렇게 하나의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상범이 그린 충무공 영정. 이것은 이제 앞에 설명하셨지만은 현충사 보존운동의 결과로 그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1931년에 창립된 이 충무공 유적 보존회는 현충사 준공과 함께 이순신 초상화 제작을 그 당시 동아일보에 재직하고 있던 이상범 화백에게 의뢰합니다. 이 이상범은 안중식의 제자인데요. 이광수의 소설 이순신의 사파를 그린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범은 그 이순신 사파를 기본 토대로 해가지고 구전설화와 문헌을 참고해서 이순신의 인품, 성격 등을 해석하고 스케치해서 초본을 만든 다음에 1932년에 초상화를 완성합니다. 그 충무공 영정은 특징을 보면은 무인의 느낌을 이제 풍기는 짙은 눈썹과 쉽게 올라간 눈꼬리, 굳게 삼은 입 이런 것들이 이제 강직한 장수 이미지를 잘 표현했다.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비판적으로는 이제 영정이 너무 젊어 보이고 코 밑에 수염이 없고 눈꼬리가 너무 쉽게 올라갔다. 이런 비판들 받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이제 성재유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린 이순신 초상화. 이거는 이제 그 이상범의 한산도 재성당 충무공 영정을 그대로 모사한 초상화입니다. 1938년에 제작했고요. 이거는 통영에 있는 이 충무공 유적 보존회로부터 창량묘 있죠. 창량묘에 봉안할 이순신의 영정을 청탁받고 비교적 어린 나이에 24살에 초상을 제작합니다. 근데 제작 시간이 촉박하고 다른 고정 자료가 전무했기 때문에 이상범이가 그린 재성당 충무공 영정을 이제 원본으로 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범의 한산도 재성당 충무공 영정을 탁월하게 이제 모사를 했는데 이제 다만 이제 얼굴 묘사 부분은 작가의 주관적 해석이 이제 가미된 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복 후에 이순신 영정을 또 제작하는데요. 자, 충무공 기념 사업회가 주도가 돼가지고
새로운 영정을 제작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한산도 재성당 이순신 초상화를 이제 김원호 화백에게 재제작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순천에 있는 충무사 있죠. 순천 충무사 이순신 영정을 역시 김원호 화백에 의뢰합니다. 김원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각각 다르게 합니다. 하나는 이제 그 좌상, 하나는 입상, 이 두 가지 형태로 계획해서 동시에 착수를 하는데 김원호는 그 당시 그 구한 말부터 초상화가로 이제 명성을 얻고 활약했는데 광복 이후에 친일 시비에 휘말려 가지고 입지가 좁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상당히 이제 역량을 재확인받는 기회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요 두 점의 초상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범국가적 차원에서 영정이 제작된 최초의 사례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원호는 일제강점기 초상화 이제 복식인 구군복을 버리고 이순신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모습으로 구상합니다. 위에 그림이 바로 이제 순천 충무사에 이제 그려진 모대 좌상이고, 한산 밑에가 한산도 재성당에 이제 모신 갑주 입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렸는데 각각 이제 사당이라는 의미하고 이렇게 이제 실제 전투가 있었던 장소, 이런 두 가지 어떤 특징을 고려해서 위에는 모대 좌상, 밑에는 갑주 입상,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천 충무사의 그 이순신 초상 모대부는 1950년 1월 7일에 충무사에 봉안되고, 이거는 그해 4월에 문교부 인정을 받고 공인 영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김원호 이제 갑주 입상은 군사적 의관의 표현이 이제 자유스럽게 되고, 전쟁 상황으로 인해서 군사적 지휘관의 모습이 강조되는 분위기를 그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히 한산도 충무 영당 그 영정의 이제 봉안식이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이제 그 서울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특별 열차로 1950년 5월 2일에 서울역을 출발해서 5월 3일 11시에 진해 군항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군함 운남호로 이제 그 영정을 이완을 한 후에 해군 군악대와 의장대 호위 아래 오후 3시에 한산도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봉안식을 거행을 하고, 근데 이제 김원호가 이제 그린 영정 특징은 유성룡의 빙비록에 보이는 사람 되면 말과 웃음이 적고 얼굴은 단아에 수행하는 선배와 같다, 이제 이렇게 거론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후손들의 골격, 그다음에 이순신과 함께 참전한 성녀 옥형이 그린 영정 등을 참고해서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국가에서 이제 관여한 그런 영정 제작 그 사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순신 동상을 보겠습니다. 광복 후 이순신 동상도 제작되는데요. 먼저 이제 진해 충무공 동상입니다. 그 자료집에는 1953년으로 잘못 오사되어 있습니다. 그 고치십시오. 1952년 4월 13일에 경남 진해에 이 충무공 동상 제막식이 거행됩니다. 1952년은 임진왜란 몇 주갑입니까? 6주갑이죠. 예, 360년이 지난 1952년에서 360년이 지난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딱 맞춰서 이렇게 이제 그 제막식을 거행했는데요. 이거는 1950년 11월 11일에 해군 창설 기념일인데, 이때 통제부 사령관 김성삼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상건립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이렇게 성금을 모금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의 기금을 각출하고 해가지고 12월 8일에 윤효중이라는 작가에게 제작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에는 요 3천만 원까지 했는데 제막할 때는 뭐 총 한 1억 6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한 3천여 명이 동원됐고요. 윤효중은 1년간 이제 걸려서 이 모형을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해군 공창에서 1개월 동안에 동상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탄신일인 4월 2일에는 안치식을 거행하고 4월 13일에 제막식을 거행합니다. 자, 여기 이제 진해 충무공 동상의 특징을 보면요. 그 앞부분에는 이제 이승만의 친필 효가 새겨지고
막 그때 아주 성대하게 행사를 했기 때문에 체육대회가 막 이렇게 같이 거행됩니다. 그리고 근대 해군의 연원으로서 이순신의 수군의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설정하는 계기가 됐다. 요 부분이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손을 잡고 칼을 잡고 이렇게 서 있죠. 우리를 보고 있죠. 이거는 이제 어떤 순간이냐면은 그 노량해전 직전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그 가판에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늘을 우리를 기원하지 않습니까? 이 원수를 없앨 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야말로 가장 이순신 생애에서 성스럽고 웅장한 순간이다. 이렇게 작가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앉아 있는 걸 하면 안 되니까 기도를 막 끝내고 일어서는 순간 조금의 상념도 없는 상태에서 칼을 짚고 먼 하늘을 바라보던 그 순간적인 포즈를 작품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보면 조금 그 다음에 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약간 이제 오른쪽 발은 뒤로 약간 뻗어 있고 왼발이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는 뒤로 젖혀진 자세로 되어 있고요. 그런 특징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 얼굴 표현은 징비록의 문헌을 인정하면서도 백호 윤유 있죠. 윤유가 이제 그 백호전서에 보면은 막 이순신 장군의 그 행상이 붉은 수염을 단 아주 용맹한 장수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혼합을 했다 그러죠. 자, 그 당시 동상 제막식을 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도 참가하고 정부 고관들 다수 국회의원도 다수 참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설됐고요. 그 다음에 1000여 명 이상의 군중이 참석했고, 근데 이제 고정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자, 한산도에 김원호 무장본 이순신 영정이 있는데 그거하고 윤여중 모양이 다르다 이죠. 왜 다른 걸 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충무공 기념 사업비에서 주관한 게 아니고 해군에서 주관했거든요. 그러니까 해군하고 조금 약간 이제 좀 서로 이순신 선양 사업의 어떤 주도권 다툼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 충무공 기념 사업에서는 뭐 표준 영정을 따르라 이렇게 했지만은 윤여중은 그래도 좀 약간 보충하고 수정을 해서 제작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김원호 상보다 아주 많이 다른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어쨌든 이제 그 충무공 기념 사업회하고 해군하고 약간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용두산 공원에도 이제 동상이 건립되는데요. 이거는 경남 도지사 양승봉이 발의를 해가지고 충무공 기념 사업회가 김경성이라는 조각가에게 의뢰를 합니다. 이것도 모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는데 부산에서 이제 동네 금정산에 그 화강암을 채취해서 석재를 하고 부산의 조선주물기계공장에서 20여 척의 동상을 주물 작업을 완료해서 1955년 12월 12일에 건립합니다. 여러분들 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기 그 부산 용두산 공원의 그 이순신 동상 위치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다. 남쪽을 바라보는 그런 장소고 또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아주 좋은 장소에 있다 하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두산 충무공 동상의 특징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기금을 받는 과정부터 쭉 처음에 계속 이렇게 보도도 되고 이렇게 삽입을 해서 대중들이 이순신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동상의 이데올로기가 대중들에게 투여될 수 있도록 했는데 기금 조성은 약간 반강제적인 성격을 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순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할 수 있었다. 그런데 동상 자체는 충무공 기념 사업회가 의뢰했기 때문에 당연히 표준 영정인 김원호의 모본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동상이 건립되기 전 1953년 6월에 이게 먼저 이제 표범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야 이거 문제가 있다. 특히 갑옷이 안 맞는다. 갑옷 저거 중국 갑옷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윤여중이가 보고 아니다. 이거는 중국 갑옷이 아니고 우리나라 다른 자료 다 있는 거다 해가지고 이제 오히려 디펜스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무난하게 건립됐다. 자, 그래서 앞에 보신 이렇게 광복 이후 건립된 이순신 동상의 의미를 본다면은 그 당시 통영에도 있었죠. 통영에도 김경성이가 또 조각이 있었는데 진해 통영 부산에서 이제 이순신 상이 이제 건립됐는데 이거는 적군과 싸우는 이미지를 강조를 했고 전쟁 지도자로서의 이순신 이미지를 이제 강조한 것이다. 갑옷을 착용하고 남해를 바라보며 적군을 응시하는 근엄하고 육중한 자세다. 그 다음에 이제 이순신 상에는 선명한 반일 이미지가 부각됐고 여기에다가 반공의 이미지가 결합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순신은 국가 차원의 집권 세력에 의해서 기억되고 기념되는 인물이 되었고 이순신에게 반일과 반공의 의미가 강력하게 부여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현충사 봉안 표준 영정의 제작 의미입니다. 새 영정을 또 제작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김은호의 이순신 영정이 당대 석각절의 고정을 받아 제작됐지만은 그래서 공인된 영정이지만은 그 눈이 아래로 내려간 모습을 하고 있고 온화한 문인이나 선비에 가까워서 기존 무장으로서 이순신 이미지와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1952년 충무기념사업회 이사장인 조병옥이 새로운 영정 제작을 장우성에게 요청합니다. 당시 6.25 전쟁으로 부산 송도에 있던 서울대 미술학과에 있던 장우성에게 찾아가서 현재 충무 영정은 불완전하고 현충사에 있던 영정은 불완전하고 기타 통영, 한산도, 순천 등지에 봉안된 영정들은 모두 허약한 샌님형의 초상화들이어서 위인 이순신 영정으로 미흡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이미지의 이순신 장군상을 창출하기 위해 제작한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나약하지 않고 씩씩하게 그려달라. 이렇게 이제 주문하는데 그래서 이제 장군상은 침착하고 엄숙한 얼굴 모습에 번쩍이는 눈빛과 위엄을 살려 얼굴과 눈빛에 무인의 기상을 담아서 그리겠다. 이렇게 각오를 다집니다. 그래서 이제 장우성은 이 그림을 그릴 때 영정을 제작할 때 용모에 상당히 집중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당시 고정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최남성인데 최남성이 장우성이 뭐라냐면 선비 같다고 해서 나약한 선비로만 그리면 안 돼 하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장우성이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종손 이영렬의 그 용모와 골격을 3일 동안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것이 이제 무난하다 하고 이제 이렇게 평가받았고 그 당시 장우성이 인식한 이순신 이미지는 뭐냐면은 이순신의 애국 충정과 부모에 대한 끔찍한 효성 이것을 이제 높게 봤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순신은 하늘이 낸 중신이요 효자인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결국 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되다가 장우성이 이제 그 당시 현충사에 봉안되어 있는 청전 이상범의 이 충무 영정을 이제 보러 왔어요. 이제 뭐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여기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충무이 손에 지휘봉을 쥐고 의자에 앉아 있는 좌상이었다. 퇴색해서 마치 삼국지 표지에 나오는 관원장 그림처럼 얼룩덜룩했고 구군복 차림인데도 오래되고 작아서 이제 위험이 없어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 당시 이제 환도 이제 6.25 전쟁 때 이제 서울을 다시 살아냈기 때문에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결국은 1953년 10월 7일에 아산 현충사에서 이순신의 새 초상화 봉안식이 거행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표고를 끝내고 완전 포장을 해서 특별 기동차 편으로 온양을 거쳐 아산에 도착했는데 10월 7일 오전 11시에 그 당시 충남지사 성락서 비롯해서 왕동원 주한 중국 대사가 등 여러 인사들이 참석을 해서 영정 봉안을 합니다. 그때 이제 왕동원 대사가 이런 말을 했다죠. 경천 위제지제요 보천 요길지공 인물이다 하는 그런 이순신에 대한 평가 그런 언급을 하면서 축사를 하기도 했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결국 표준 영정으로 제정되는데요. 1962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현충사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쭉 현충사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영정을 많이 받겠죠. 그런데 1973년에 박정희 정권은 전국의 이순신 영정이 제각기 다른 것을 문제 삼아서 영정 통일을 지시하죠. 그래서 문화공무부에서 1973년 5월 8일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선언 영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제각각의 영정을 통일시키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그래서 73년에 영심위에서 현충사에 봉안되어 있는 장우성 영정을 10월 30일 표준 영정으로 서둘러 지정을 했고 이것이 사진판으로 복제해서 전국에 배포 조치됩니다. 이순신에 대한 공식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게 뭐 그래서 표준 영정 제정의 의미는 이렇게 이제 원래 이제 장우성의 초상화가 그 당시 김은호에 비해서 그렇게 잘 그려졌는지 그런 평가를 받은 게 아닌데 왜 얘기 되냐면은 이제 현충사에 봉안되기 때문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워낙 익숙하게 봤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이미지가 그 당시에 이제 좀 더 온화한 이미지가 필요했던 그런 시점을 맞이해서 이것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봤던 것으로 이제 보아집니다. 시간 관계상 맺은 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